자, 그럼 이어서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문제 해결 능력은 일종의 접근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접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문제가 어려워요. 자, 일단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바구니를 확실히 맞힐 수 있는 사람을 물어봤어요. 도대체 뭔 말이냐? 철수가 아래 이렇게 바구니를 한 개 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불병정이 두 가지 질문을 해가지고 구매한 바구니를 맞히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종류와 무게 및 색깔을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철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뭐 당연하겠죠. 거짓말하면 이게 뭐 깨질 테니까. 자, 그러면 한번 갑의 질문 한번 봅시다. 바구니에 들어있는 과일이 모두 몇 개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바구니에 요 과일을 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일 수. 자, 그럼 얘는 4개죠? 과일이 몇 개니 물어봤으니까. 얘는 5개가 들어있겠고, 얘도 5개가 있겠죠? 그럼 3개가 있어요. 얘는 이제 4개가 있습니다. 그럼 몇 개니 물어보면, 이렇게 4개라고 하면은 2개가 나오니까 알 수가 없겠죠? 3개라고 하면 이제 알 수 있겠죠, 주황을. 그런데 5개라고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런데 바구니에 들어있는 과일의 무게를 한번 측정해 보자라고 했어요, 무게. 자, 이렇게 측정을 해봤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사과가 한 개에 얼마냐면 200g이에요. 200g, 그 다음에 참외가 600g이죠. 멜론이 한 개에 1000g이에요. 그러니까 1800g이 되죠. 그러니까 1.8kg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1kg이 넘는 것만 알면 되니까, 자, 여기 200, 500, 귤이 200이니까 700, 오렌지가 15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850이 되겠죠. 그러니까 1kg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사과 2개 400이죠. 참외 600이에요. 귤 한 개에 이거니까 1.1kg이 됩니다. 얘는. 그렇죠? 얘는 1kg이 안 되죠. 1kg면 안 됩니다. 그거만 알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과 한 개가 200이고 참외가 300, 500에다가 2개 더하면 250이니까 얘도 1kg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안다는 거죠. 1kg이 넘는 거는 여기서 얘하고 얘네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 네가 과일 수가 몇 개니? 3개면 이제 알죠? 자, 4개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2개라고 해봅시다. 그럼 1kg 넘니? 넘어. 그럼 이거고, 안 넘으면 이거겠죠? 알 수 있죠? 자, 네가 몇 개야? 5개라고 했어요. 1kg 넘니? 넘어. 그럼 이거고, 아니면 이거겠죠? 그럼 이게 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질문 2개를 하면은 갑은 이 철수가 어떤 걸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케이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접근법인데, 자, 이렇게 같은 계열이 나왔을 때 두 번째 질문에서 요 같은 계열에서 분리가 되면 이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얘도 같은데 같은 계열이니까. 그러니까 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을에게 물어봤어요. 바구니의 색깔과 바구니 색깔 여기 있어요. 바구니 색깔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일이 포함되어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과일이. 그럼 보면은 빨강인데 사과 빨강이니까 같은 계열이 있죠. 자, 노랑인데 참외가 있어요. 있죠. 초록인데 초록은 멜론인데 멜론이 없죠. 이건 같은 계열이 없는 거고, 주황을 봤더니 귤이 주황이죠. 같고, 자, 보라는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제 같은 계열이 없다 그거죠. 자, 바구니에 들어있는 과일이 모두 몇 개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됐겠죠. 첫 번째 물어봤습니다. 자, 이 바구니 색깔과 같은 과일이 포함되어 있니? 라고 했더니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A, B, D가 선택이 되겠죠. 아니 없어. 그러면은 C하고 E가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 A, B, C를 선택한 다음에, 자, 바구니의 과일 수가 다 다르니? 그러면 4개, 5개, 3개니까 다 다르죠? 알 수 있다는 거죠. 야, 같아. 몇 개야? 4개야? 그럼 얘고, 5개야? 그럼 얘죠? 자, 그 다음에 바구니 색깔이 다르니까 달라라고 하면 얘인데, 과일 개수가 몇 개야? 그랬더니 5개하고 4개니까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얘도 철수가 어떤 걸 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은 알 수 있는 거예요. 병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이게. 자, 바구니에 들어있는 과일이 모두 몇 개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게 정리가 됐겠죠? 자, 그 다음에 바구니에 들어있는 과일의 종류가 모두 다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모두 다른 걸 볼까요? 얘는 모두 다르나요? 아니죠. 참외가 있으니까 모두 다르지 않아요. 얘도 2개가 있으니까 다르지 않고, 얘도 다르지 않고, 다르지 않은데 얘는 모두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맞겠죠? 그렇죠? 근데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게 2개를 물어봤어요. 5개라고 하면 얘인지 알 수 없잖아요. 다르니? 이거 달라? 그러면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병으로 알 수 없다고 하죠. 자, 바구니에 들어있는 과일의 종류가 모두 다르니? 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나왔죠. 자, 바구니에 들어있는 과일의 무게를 모두 합치면 1kg가
더무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구별이 돼요? 안 되죠. 얘하고 얘도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값과 을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풀려고 하지 말고 이걸 읽어보면서 해석을 해나가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접근법이에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제 설명을 듣기 전에 무조건 풀어보세요. 무조건 풀어보고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해서 안 됐다면 계속 이해를 하세요. 그게 사고력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문제를 정말 못 풀겠고 막 죽겠다. 그래도 이해를 하세요. 그게 사고력의 증진이에요. 자, 왕이 한 번에 받는 최대 금액을 갖는 가장 빠른 달과 그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봅시다. A국에서는 왕과 65명의 신하가 있어요. 신하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신하가 65명이에요. 근데 매달 66만 원을 나눠 갔습니다. 자, 매달 왕은 66만 원을 누구에게 줄지를 결정을 해요. 자, 나눠 갖게 되는 돈은 10,000원 단위입니다. 항상 66만 원이다. 자, 65명의 신하들은 왕의 제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기권만 합니다. 자신의 목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몫이 전월보다 늘어나면 찬성, 줄어들면은 반대, 똑같다, 기권이다라는 거예요. 자, 찬성이 반대보다 많으면 제안한 방법을 무조건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상관없어. 나만 많이 받으면 무조건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66명 모두가 돈을 갖지 못하는 달은 없다. 자, 첫 번째 달을 볼게요. 첫 번째 달. 첫 번째 달에는 신하가 33명이 2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하 중에 33명이 있겠고, 그럼 이제 22명이, 32명이죠. 32명이 못 받았겠죠? 그렇겠죠? 그럼 2만 원씩 받았으니까 자, 신하가 받는 돈은 66만 원 다 가져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구별해 보면 그 왕은 얼마, 이게 신하가 66만 원 가져갔고 왕은 얼마 가져갔죠? 빵원 가져갔겠죠. 66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렇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달에 얘네들에게 어떤 찬성을 시키면서 왕이 가져가게 하려면 적어도 얘네들은 그냥 포기를 시키면 되죠. 32명에게는 원래 한 푼도 안 줬으니까 원래 또 안 줘요. 그럼 뭐 똑같으니까 그냥 기권하겠죠. 얘네들이 기권을 할 겁니다. 32명 기권을 하겠고, 자, 이 중에서 몇 명을 갖다 찬성을 시키면 이게 통과가 될까요? 어차피 기권을 빼고 반으로 나누면 16명이죠. 그러니까 17명은 찬성을 시키고 16명은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를 하겠죠. 하지만 이게 통과가 되려면 얼마를 줘야 돼요? 3만 원 줘야 되겠죠. 왜냐면 전달보다 더 많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포기한 인원들, 얘네들은 이렇게, 얘네들과 반대한 인원들, 얘가 찬성한 인원들이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통과가 되나요? 통과가 되고 얼마를 지급하죠? 17명에게 3만 원씩이니까 51만 원만 지급하면 돼요. 그럼 왕은 얼마를 갖겠죠? 왕은 15만 원을 가져갈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핵심이 33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달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달은 얘네들은 그냥 영원 주면 되죠. 이 안에서 영원을 줘요, 일단. 다 영원을 줘버립니다. 영원을 주면은, 얘네들이 이제 영원을 주면 어떻게 되죠? 반대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영원을, 여기는 영원을 줬잖아요. 그죠? 여기다가는 3만 원씩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어차피 영원 주면 다 어떻게 되죠? 포기를 해버리겠죠. 그러니까 48명이 포기를 할 테고, 그 다음에 17명 중에 반절인 9명은 돈을 주고 8명에게 돈을 아예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반대를 하겠죠. 찬성을 하겠고, 찬성하려면 얼마를 줘야 돼요? 4만 원을 줘야겠죠. 그러니까 36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 그 다음에 30만 원을 왕이 가져갑니다. 똑같은 형태로 또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아무도 안 주니까 어차피 영원이었으니까 포기를 하겠죠. 포기가 여기 있으니까. 포기가 56명이 되고, 그 다음 9명을 갖다가 5명과 4명으로 바꿔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4만 원을 줘야겠죠. 5만 원을 줘야겠죠. 그럼 25만 원 지급이 되고, 여기 영원 주는 거예요, 영원. 어차피 반대하라고. 그렇죠? 그럼 25만 원을 주니까 이제 41만 원이 왕께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달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얘네들은 포기하니까 60명이 되겠죠. 3명, 2명이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6만 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8만 원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66만 원에서 빼니까 48만 원을 왕이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달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2명, 1명이 되고 62명이 이제 이렇게 포기를 할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연결되니까. 그땐 7만 원을 줘야겠죠. 그래서 14만 원을 주게 되고 왕은 4만 원을 더 가져가니까 5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때가 중요한데 여기 일곱 번째 달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포기시키면은 11이 되잖아요. 그럼 통과가 안 되겠죠. 8만 원을 주더라도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면 될까요? 얘네들 아예 포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반대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반대를 시키니까 얘네들은 불만이 되니까 찬성은 몇 표로 만들면 되죠? 3표만 만들면 되죠. 그럼 얘를 0원을 줬으니까 찬성을 만들려면 얘네들만 찬성을 만들면 되잖아요. 아까 포기했던 얘네들, 한 푼도 못 받은 얘네들한테 얼마만 주면 되죠? 10,000원만 주면 되죠. 1만 원만 주면 얘가 3만 원으로 이기게 될 테고, 얘가 0원이 되니까 3만 원씩 3명한테 지급하니까 3만 원만 지급되고 왕한테 63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그렇겠죠? 다음 달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음 달에 아무도 계속 안 주면 되죠. 얘네들을 유지시켜 주면 되니까, 제한이 안 되게 되면 되니까 그냥 10,000원씩만 계속 주면 이대로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핵심이다 라는 거고, 더 이상 줄지 않아요. 만약 이걸 더 좋게 만들려면 돈을 더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이기려면, 3명을 이기려면 10,000원을 더 줘서 4만 원을 주거나 하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이거보다 좋은 방안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7번째 달에 63만 원이 가장 왕이 많이 받는 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힘으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걸 잘해야 사고력이 증진돼요. 시험은 사고력 증진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바둑돌을 튕겨요. 그래가지고 5라운드까지 진행하는데 이렇게 튕긴 횟수로 하게 되는데 낮은 사람이 1위가 된대요. 그러니까 약간 골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적게 때려가지고 우승을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빵 들어가는 게 이제 홀인원 개념이죠. 자, 그래서 가장 작은 사람이 우승을 합니다. 자, 가불병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2번 만에 는 거, 5번 만에 는 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게 좋은 거니까 얘가 일단 현재 1등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합을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워졌대요. 4라운드가. 그런데 한 라운드는 점수가 모두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얘가 n이다 라는 거죠. n이라고 하기는 좀 숫자가 애매하니까 그냥 a 값이라고 해볼게요. a 값. 어떤 a 값이 동시에 같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른 한 라운드에서는 바둑돌을 한 번 튕겨서 목표지점에 넣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1점짜리가 한 명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9점이 돼요. 얘가 여기 몇 점이죠? 11점이 되죠. 여기는 얼마가 되죠? 7점에다가 13점이 됩니다. 자, 그럼 똑같은 점수를 더하는데 이게 가장 점수가 어떻게 되죠? 가장 점수가 크고 얘 가장 점수가 작습니다. 그러면 이걸 생각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이 5라운드 점수가 얼마가 될 거냐를 생각해보면 18점에서 13 빼기 A가 되겠죠. 그러니까 13 더하기 A만큼을 빠져나가겠고, 얘는 어떻게 계산했죠? 얘는 17 빼기 11 더하기 A만큼을 빠져나가겠고, 얘 16에서 빼기 A 더하기 9만큼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럼 이걸 정리해주면 여기가 이제 7-A가 되겠고, 그렇죠? 얘는 6-A가 되겠고, 얘는 5-A가 됩니다.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같다 하니까 0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숫자가 다 같아야 되니까 이 숫자를 같게 하려면 얼마가 될까요? 자, 생각해보면 여기 보면 이제 5번 라운드까지 진행하는데 손가락으로 튕겨요. 그럼 여기가 7이 되면 안 되겠죠? 7이 되면 0번에 넣는 거니까 말이 안 되고, 자, 5가 돼도 안 되겠죠? 그죠? 그 5하고 5, 6, 7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8도 안 되겠죠?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1, 2, 3, 4 중에 하나 값이 되겠다 라는 거겠죠? 그럼 1을 넣으면 이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1을 넣으면 안 되겠고, 얼마를 넣으면 될까요? 3을 넣어도 안 되죠? 4를 넣으면 되죠. 4를 넣으면은 4를 넣어볼게요. 4를 넣으면 얘가 3, 2, 1이 되잖아요. 3, 2, 1. 그죠? 그럼 그 얘기가 뭐예요? 여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들어간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생각해보면, 자,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나오면 되게 좋은데, 직관적으로 나오면, 왜냐면 잘 생각해보면 얘가 9, 10, 13으로 올라가고 여기는 16, 17, 18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은 값을 더해요. 똑같은 값을 더합니다. 그러면 뭔지 모르는 값이 여기 더해져서 빼질 거 아니에요. 빼지고 그렇겠죠? 그럼 어차피 A만큼의 차이니까 이걸 빼면 5, 그 다음에 여기가 6, 그 다음에 이게 9 빼면 7이죠. 7, 6,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A라는 값은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면 요 값들을 만들기 위해서 숫자를 더해야 되는데, 숫자를 더해야 되죠. 뭔가 더해서 이 값이 된 거잖아요.
뭔가 더해서 요 값에다 뭔가를 더해서 이 a에다 뭔가를 더해서 요 값이 되는 거잖아요. a 더하기 여기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가 1이 돼야 될까요? 1이. 당연히 이쪽 1이 되면은 밑에 되면은 이쪽이 점점 줄어드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1은 무조건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장 적은 값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 똑같이 되겠죠. 왜냐면 어차피 똑같은 값을 더해 줄 테니까. 그죠? 얘 무조건 1이 되는 거예요. 1. 얘가 2가 되고 얘가 3이 되겠죠. 1, 2, 3이니까 얘 무조건 뭐가 돼요? 4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냥 해주면은 간단한 건데 이게 이제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머릿속에. 그럴 때 이제 생각을 좀 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16, 17, 18이 나왔다는 건 빼게 되면 몇 점이 필요한 거예요? 7점을 만들어야 되고 6점을 만들어야 되고 5점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뭔가 같은 값을 다 빼줘야 돼. A라는 걸 다 빼줍니다. 빼주면 뭐 생각해보면 이쪽에서 어떤 A 값을 뺐을 때 값이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뭐 똑같은 5를 뭐 3을 넣었다고 해봅시다. 3을 넣으면 여기가 얼마가 되죠? 4, 그다음에 3, 2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1이 안 나오잖아요. 1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쭉 밑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숫자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무조건 여기가 되는 거죠. 가장 작은 숫자니까. 1, 2, 3 이렇게 되는 거고 숫자는 4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4에서 5라운드를 합해서 바둑돌을 튕기는 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갑이다라고 있어요. 갑. 갑은 그 몇 번 튕겼나요? 이제 이걸 쭉 빼서 써보면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여기가 4, 4, 4. 뭐 이쪽이 4, 4, 4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1, 2, 3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가장 많이 튕겼겠죠. 그렇죠? 맞고 한 번 튕겨서 목표점에 넣은 사람은 을이다. 틀렸죠? 병입니다. 병. 자, 병은 점수마다 라운드마다 다르죠. 1, 4, 6, 2, 5 다 다릅니다. 자, 만약 각 라운드에서 단독으로 1위를 하는 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우승하는 것이라면 1위 한 사람이 누군가요? 1라운드에서는 얘가 1등이죠. 얘가 1등이고 얘가 1등이고 얘가 1등이에요. 그래서 우승은 누가 하냐? 병이 합니다. 병. 맞죠? 병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정답이 4번이 되는 문제였고 굉장히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걸 보면은 이런 거죠. 동갑과 위아래 관계가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럼 동갑과 위아래가 뭐냐? 일단 태어난 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동갑이에요. 그런데 태어난 연도가 다르면 위아래 관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년이 빠르면 그러니까 91년도, 92년도 이렇게 될 테니까 얘가 얘보다 뭐 위다 뭐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런데 태어난 연도가 다르더라도 초등학교 입학연도가 같아야 되죠. 그리고 1년 미만이라면은 동갑관계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갑과 을을 볼까요? 자, 갑과 을은 초등학교 입학연도가 같고요. 여기 차이가 1992년도 10월까지니까 1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동갑이에요. 동갑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을과 병을 한번 볼까요? 을과 병은 무조건 동갑이죠. 동갑이고. 자, 병과 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병과 정은 초등학교 연도가 같죠. 그리고 요게 1991년도 3월달부터 1992년도 3월달까지니까 얘도 동갑이에요. 자, 정과 무를 한번 볼까요? 정과 무를 보면 정과 무는 이것도 다르고 다릅니다. 이렇게. 그죠? 입학연도가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위아래 관계예요. 위아래 관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갑과 병을 또 다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거 너무 어려우니까 갑과 병까지만 볼까요? 연도가 다른 걸 확인해 봐야 되니까. 자, 이게 어렵죠. 3월에서 3월까지니까 얘는 1년이 넘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연도가 같긴 한데 1년이 넘죠. 여기서 3월까지인데 4월까지 갔으니까 1년이 넘기 때문에 갑과 병은 위아래 관계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윗사람 관계가 명확해야 되는데 위아래 관계가 애매모호할 때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모호한 관계죠. 그 얘부터 한번 볼까요? 갑을 병을 한번 봅시다. 갑과 을은 동갑 관계죠. 동갑이고 을과 병도 동갑이에요. 근데 갑과 병이 위아래 관계입니다. 위아래. 그러면 AB와 AC가 있는데 AB가 어떤 관계죠? 그래서 A하고 B는 갑을이죠. 갑을. 그 다음에 을병이니까 을병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B하고 C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을갑이죠. 얘가 A는 을이 되겠죠. 을하고 갑, 을하고 병이죠. 근데 갑하고 병이 어떤 관계예요? 위아래 관계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을을 기준으로 해서 을이 같으니까 을하고 갑 되니까. 그래서 세 사람의 관계는 모호하다. 그러니까 이건 모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모호한 관계. 자, 갑을정을 한번 볼게요. 갑을정. 갑하고 을은 동갑이고 을하고 정은 뭘까요? 을하고 정을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2010년도 10월까지고 연도가 같으니까 동갑이에요. 그래서 동갑이 됩니다. 을하고 정도 동갑이고, 자, 그 다음에 갑하고 정을 보면 되겠죠. 갑하고 정을 보니까 갑하고 정도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다 동갑이죠. 다 동갑이니까 명확해요. 다 동갑이죠. 얘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동갑이고 을하고 병하고 동갑인데 갑병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제 모호하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모호한 거죠. 얘는 아니고. 자, 갑병정을 봅시다. 갑하고 병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모호하죠. 일단. 그 다음에 병하고 정을 볼게요. 병하고 정을 보면 여기서 3월달까지니까 동갑이에요. 출생연도 같고 동갑이고. 자, 갑하고 정을 보겠습니다. 갑하고 정도 동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중심이 되는 게 이 병하고 정하고 갑하고 병이 이제 문제잖아요. 갑하고 병. 그러니까 갑하고 정하고 동갑이고 병하고 정하고 동갑인데 갑병이 어떻게 되죠? 위아래 관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호하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을정물을 볼까요? 을하고 정을 볼게요. 을하고 정은 이렇게 되니까 10월달이 안 지났죠? 10월달이 안 지니까 동갑이 되겠고, 정하고 무를 볼까요? 정하고 무를 보면 정하고 무는 출생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뭐죠? 요거는 위아래 관계예요. 을하고 무를 볼까요? 을하고 무도 위아래 관계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런 관계잖아요. A하고 B하고 동갑 관계이고 A하고 C, 그러니까 A가 이제 을하고 정하고 요 관계가 동갑 관계고, 그 다음에 A하고 C니까 이 을하고 정이 있고 정하고 무하고 정하고 무가 있으면 정하고 무하고 위아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을하고 무도 위아래 사람이니까 이게 무죠. 그쵸? 그러니까 을정이 동갑이고 얘가 손 아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얘도 명확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계죠.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만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판정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이걸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추론하는 건데 이건 이제 거의 뭐랑 같냐면 의사소통과 좀 비슷하죠. 자, 자기를 주는데 5등 작제예요. 자, 그래서 5등 작제의 자기는 공후 백작 남이 있어요. 그래서 봉건 귀족으로 인정됩니다. 자, 그래서 시급이 뭐 땅 같은 거죠. 자, 왕족이나 공신을 주는 봉작제는 고려 때 들어왔어요. 자, 왕족은 공후 백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가 왕족이죠. 그렇겠죠. 자, 비왕족에 대해서는 5등 작제를 사용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왕족은 봉작제, 그 다음에 비왕족은 5등 작제를 준 거예요. 비왕족에 대해서 5등 작제는 고려 문종 때인데 국공은 10억, 뭐 정의품은 뭐 이렇게, 뭐 현백은 뭐 이렇게, 현남은 뭐 이렇게 준 거죠. 자, 시급을 주는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받는 시급도 달랐다. 자, 이런 거죠. 자,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왕족인 공을 부원대군으로 해서 공신인 이렇게 후나 백, 왕족이죠, 왕족. 바꾸기로 했다. 자, 봅시다. 조선 태종시대 여기죠. 공신은 부원군 자기를 받을 수 있었다. 라고 되는데 여기 공 있잖아요. 공신. 공을 부원대금을 해서 공신인 사람들은 군이나 부원군으로 바꾸도록 했으니까 맞겠죠? 자, 맞고. 자, 고려 문종 때 완성된 봉작제에 따르면 현우와 현백이 받은 풍계는 달랐을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현백이 여기 있고, 그렇죠. 현백이 여기 있고, 현우가 여기 있어요. 현우는 시급을 요구받았고, 현백은 요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급은 다른데 품계는 모두 정오품입니다. 같죠? 틀렸습니다. 자, 문종 때 완성된 봉작제에 따라서 종오품 품계와 시급 300호로 정해진 현남 자기에 봉해진 사람은 왕족이다. 자, 현남은 이쪽이 들어가요. 여기까지만 왕족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이제 비왕족입니다. 틀렸죠? 정답이 기억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풀이해주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 자, 이거는 읽어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 세 당이 40, 40, 20% 갖고 있으니까 의석수가 50%가 넘어야지
이제 안이 통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50%가 넘어야 통과가 됩니다. 자, 그런데 40, 40, 20이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제 통과가 잘 안 되겠죠. 왜냐면 이제 한 당이 다수당이 되면 다 통과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정당이 특정 법안을 지지하면 그러니까 지지하는 거죠. 자, 음이면은 반대고요. 이건 중립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당의 이득은 실제로 통과된 법안의 점수의 총계다 그거예요. 총계. 자, 연합이 분명한 입장을 가진 법안이 있는데, 즉 연합 내 어느 정당도 반대하지 않는 법안을 모두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합을 했을 때 반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세 당이 연합을 해봅시다. 그럼 반대가 B가 있잖아요. 이건 통과가 안 되겠죠. 얘도 반대를 하죠. 얘도 통과가 안 되겠죠. 반대라니까 통과가 안 되고 반대하니까 통과 안 돼요. 그러니까 세 당이 연합해서 함께 통과되는 법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반대가 있으니까 통과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죠. 세 당이 한꺼번에 연합하게 되면 통과되는 법안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자, 요 A당 입장에서는 1번을 하려면 누구랑 연합하는 게 좋죠? A하고 C하고 연합하는 게 좋겠죠. B야 어쩔 수 없으니까. 60% 넘잖아요.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2안은 누구하고 누가 연합하는 게 좋죠? B하고 C하고 연합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요 0도 중립이기 때문에 통과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요렇게 두 개의 당이 성립하는 게 좋겠고 4번은 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연합하는 게. 자, 그러면 A하고 B당만 연합을 해볼까요? 자, A하고 B당이 연합을 했을 경우에는 얘는 성립이 안 되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됩니다. 반대가 있으니까 요거만 되겠죠. 그래서 4번 안만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자, 연합의 결과 3개 이상의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있냐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B하고 C하고 연합을 해볼까요? B하고 C하고 연합하면 이건 안 되고 이거 가능하죠? 이거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자, A하고 C하고 연합을 해볼게요. 이거 통과되죠? 플러스니까. 자, 이건 통과 안 됩니다. 통과되겠죠?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A하고 C가 연합하면은 이렇게 A하고 C가 연합하면은 1번하고 3번이 이렇게 통과가 되는 거고, 자, B하고 C가 연합하면은 아까 어디였죠? 이렇게 2번 안만 통과가 되는 거고, A하고 B하고 연합하면은 4번 안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통과되는 경우는 없다. 맞죠? 3개 이상이 없습니다. 자, A 입장에서는 C당과 연합하는 게 좋을까요? 통과됐을 때 모든 점수의 총합이에요. 그럼 A하고 C를 통과가 되면 1번 안과 3번 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럼 4점이죠. 그런데 B당하고 통합하면 6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A는 B당하고 연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은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맞춰 나가시면 되겠죠.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죠. 자, 사유림인 산지 180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옳은 걸 고르라고 했죠. 자, 여기 보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죠. 자, 그 경우에는 산지 전용 사유림이래요. 사유림인 경우에는 산지인 경우에 산림청장,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죠. 그 시도지사가 되겠네요. 자, 공유림인 산지 250만 평이에요. 250만 평은 여기 들어가거든요. 무조건 산림청장입니다. 틀렸죠? 자,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하는 병은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일단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는 무조건 내야 되죠? 그렇죠? 틀렸고. 자, 산림청장 소관에 국유림 50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산지 정의 허가를 받으려는 정은 산림조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림조사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볼까요? 이 산림조사서 한부가 있는데 다만 전용하는 산지가 이거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안 내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무가 해당 산지에 대하여 허가 신청 1년 전에 완료된 산지 전용 타당 조사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림청장 등은 현지 조사를 않고 심사할 수 있다. 어디 나와 있나요? 자, 여기 보면 허가 신청일 2년 이내에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를 한 부 낸 사람은 해당자에 하나야 되니까, 그죠? 그럼 1년 전에 냈잖아요. 이때는 뭐예요? 심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 결과를 내면 되니까. 그렇죠? 맞죠? 2년 이내니까.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됐다. 라는 문제라서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충분히 푸셨어야 됩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8번을 보게 되면 자, 갑 사무관은 빈곤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분석 중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가구가 1,500가구예요. 봤더니 자, 이쪽에 한번 볼까요? 무자녀가 300가구고 한 자녀가 600가구고 두 자녀가 500가구고 세 자녀가 100가구입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1,500가구가 된 거예요. 자,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00만 원이고요. 자, 가구 유형 중에서 30%는 맞벌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없는데 30%가 맞벌이니까 맞벌이는 90가구가 되겠죠? 30%라고 했으니까 자, 90가구, 180가구, 150가구, 30가구가 됩니다. 자, 가구 유형의 20%는 빈곤 가구입니다. 얘가 맞벌이고 빈곤은 20%예요. 그럼 60가구, 120가구, 100가구, 그 다음에 20가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예산 구매율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예산 규모가 어떤 게 더 크냐. 자, 모든 빈곤가구 전체 월 평균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25%면 50%가 100만 원이니까 5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거죠. 거기다 50만 원을 다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빈곤가구에 대해서 50%를 지급하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총 300가구죠. 그 다음에 50만 원씩 지급하니까 총 1,500만 원을 지급해 줘야 돼요. A안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1,500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 라는 거고. 자, B는 한 자녀 가구에는 10만 원, 두 자녀 가구에는 20만 원, 세 자녀 가구에는 30만 원을 가구당 매월 지급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맞벌이 가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다 지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10만 원씩 지급하니까 약 얼마가 되겠죠? 얘가 총 300가구고 50만 원씩 지급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공이 되고 약 얼마가 되죠? 여기 300을 곱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고 1호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1억 5천이 되네요. 이게 1,500만 원이 아니고 전체 가구에 대해서 50만 원씩을 지급하니까 이게 1억 5천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볼까요? 한 자녀 가구에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B안은 여기다가 10만 원 지급하니까 얼마가 되죠? 600 곱하기 10만 원 해주면 하나, 둘, 셋, 넷, 3개, 5개에다 2개가 되겠고 6대니까 6천만 원 정도 지급해 주는 거죠. 자, 여기다가는 6천만 원. 그 다음에 여기다 20만 원이니까 1억. 여기다가는 30만 원이니까 얼마가 되죠? 3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B안은 1억 9천만 원. 이게 A안이고 B안이죠. 그럼 C안을 봅시다. C안. 자녀가 있는 모두 맞벌이 가구에, 그러니까 모든 맞벌이 가구는 여기 있죠. 맞벌이 가구 여기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죠. 이렇게 되는 거고, 한 자녀당 30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한 자녀니까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여기 1번 가구는 한 자녀니까 180명이 맞죠? 곱하기 3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거고, 조심할 거는 두 자녀는 2명 있는 거예요. 한 자녀당이니까. 그래서 150가구가 있는 거고 3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세 자녀 이상에게는 일률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30만 원 30%니까 300가구가 되겠죠? 100만 원씩 지급해 준다 라는 거죠. 여기 이제 계산하면 이게 180이 되고, 그 다음에 300이 되니까 480 곱하기 이게 30만 원이 되는 거죠. 480 곱하기 30만 원. 그러니까 24, 3, 4, 12, 1억 4천 4백만 원이 되겠고, 100만 원씩이니까 3천만 원이 되겠죠. 1억 7천 4백만 원을 지급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B를 가장 많이 지급하고 C를 그 다음에 A에게 많이 지급해 주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할 건 여기서 그거죠. 자녀당, 한 명당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풀어보시면
있던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쭉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보게 되면 근거인데, 자, 이것부터 한번 봅시다. 밑에 있는 요걸 보면 되겠죠. 자, 계약 심사 업무를 4년간 담당한 5급 직원은 감사인으로 임명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계약 심사 업무를 4년간 했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4급 이상 그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된 자로서 요걸 해야 됩니다. 업무를 해야 되는데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예요. 근데 얘는 5급 직원이죠. 4급 직원만 되기 때문에 얘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감사 자격증 여기 있죠. 갖고 있는 직원은 결격사가 없는 경력 2년의 5급 직원을 감사인으로 임명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정보 시스템을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쵸? 그러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거 있으니까 5급 직원이더라도 가능하죠. 이거라도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만 있으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건 되는 사람이 얘는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2년 전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공인 내부 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자, 여기 보니까 징계를 받았을 때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감사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징계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되는데 2년밖에 안 됐죠? 얘는 안 됩니다. 자, 인사부장과 협의하여 계약 심사를 2년간 담당하고 있는 현재 인사부에서 일하고 있는 5급 직원은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자, 소관부서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을 하여금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니을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10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